경공부 모임 26번째 시간입니다. 이 공부는 지식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고 우리가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더 품위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러한 공부입니다. 습관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공부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명상을 하는 겁니다. 명상을 하면서 우리는 습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인도나 티벳에 가면은 평생 동안 참선을 하거나 또 명상을 하거나 또 요가를 하거나 해가지고 기적과 같은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그거는 뭐 과장된 얘기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해서 넘겨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스와미 라마라는 인도의 그 요가의 도사가요. 1969년에 미국에 건너와 가지고 1971년 캔사스에 있는 메닌가 파운데이션이라는 권위 있는 기관에서 자기 신체가 갖고 있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온 미국이 떠들썩했던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거짓말 같은 얘기를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메닌가 클리닉에서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심박수라는 것은 1분 동안에 뛰는 심장의 맥박수입니다. 그걸 심박수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1분에 우리 그 심장이 한 70회 정도 뜁니다. 그런데 이 스와미 라마는요, 자기 멋대로 심박수를 74에서 52까지 1분 내로 변경할 수가 있었고요. 60에서 82까지는 8초 내로 변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박수를 마음대로 변경하는 거죠. 더욱 놀라운 것은 심박수를 1분에 300개 뛰게 해가지고 17초간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굉장한 겁니다. 300번, 심장이 1분간에 300번 뛴다는 거는요, 심장이 정지해 있다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17초 동안 안 죽고 산 겁니다. 이러한 기적 같은 일을 스와미 라마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몸의 온도를 마음대로 조정을 해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엄지손가락하고 새끼손가락 사이에 온도차를 11도 되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지손가락하고 새끼손가락하고 사이, 이건 뜨겁고 이건 차게, 또는 이걸 뜨고 이걸 차게 11도나 차이 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의 온도를 어떤 부분의 온도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기적 같은 어려운 일을 하는 동안에도 신체 기능, 다른 기능은 정상적이었다는 겁니다. 신경, 혈액이 모두 정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고 우리 머리에 뇌파를 측정하면요, 주파수가 짧은 거, 긴 거 여러 가지 뇌파가 나옵니다. 그것을 갖다가 주파수에 따라서 알파파라, 세타파, 델타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스와미 라마는 알파파, 세타파, 델타파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실은 거짓말이 아니고 제대로 기계를 갖다 놓고 측정한 겁니다. 그거는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명상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원인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지금 현재 지식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 명상을 한다든지 요가를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그 간단한 일이 우리 육체를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상을 한다, 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 육체도 그것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요가가 우리 정신이나 정신이나 육체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미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눈 감고 그렇게 뭐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것이 몸에 대해서 무슨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수아미 라마처럼 이렇게 기적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러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고 육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이 경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간절히 여러분들에게도 이 경공부의 가치를 인식을 하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실험실에서 실험한 그 놀라운 결과의 하나는요, 명상을 해서 산매경에 있는 사람, 인도말로 사마디라 그러는데, 산매경에 있다는 것은 명상을 해가지고 어느 경지를 넘어선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명상을 하고 있는 도중에 쇠 파이프를 달구어서 몸에 갖다 대요. 보통 사람 막 뜨거라 그러는데 그 산매경에 있는 사람은 그 뜨거움에 대해서 고통도 느끼지 않고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이번을 시작으로 몇 번에 걸쳐서 중요한 책의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책은 The Science of Meditation, 그러니까 명상의 과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어떤 부제가 붙었느냐 하면 How to change your brain, mind and body, 어떻게 하면 당신의 뇌와 마음과 육체를 바꿀 수 있을까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데니엘 콜만과 리처드 데이비슨입니다. 데니엘 콜만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저널리스트입니다. 이 사람은 뉴욕타임스에 800회나 컬럼을 썼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의 베스트셀러 책을 여러 권 저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람이 유명한 것은요, EQ라는 것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입니다. IQ라는 것은 사람이 지능적으로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하는 걸 측정한 수치인데요. 그것에 비해서 사람의 정신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를 측정하는 그것을 갖다가 EQ라고, 그러니까 감정지수라는 것을 처음으로 제창한 그러한 심리학상에 있어서 큰 업적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리처드 데이비슨이라는 사람은 위스콘신 대학 교수인데요. 명상한 사람들의 뇌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명상을 하면 뇌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그 뇌과학을 개척한 그런 유명한 학자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명상을 한다든지 참선을 한다든지 경공부를 한다든지 하면 서양 사람들은 그 동양의 신비스러운 이상한 행동이다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차드 데이비슨이나 다니엘 콜만 같은 그 초기 개척자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점차 명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학자들이 그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명상에 관한 논문수를 보면요. 1970년도에 거의 무시할 정도로 적었습니다. 그 1980년도로 1990년도로 가면서 역시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논문의 수는 극히 적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되면서부터 관심이 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2010년, 2020년 오면서 이 명상에 관한 논문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논문들만 다 주워 모아가지고 보더라도 명상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된 정도가 됐습니다. 이걸 정리한 것이 이 책입니다. 명상의 과학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 논문들을 정리해서 과학적으로 명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 하고 밝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리차드 데이비슨이나 그 다음에 데니엘 골만 같은 사람은 이게 초기 개척자들입니다. 둘 다 하버드 대학 출신인데요. 리차드 데이비슨은 하버드 대학에서 자기가 명상 공부를 자기가 전공을 한다 그랬더니 교수들이 말렸대요. 그거 하면 밥 먹고 못 산다고. 그 다음에 데니엘 콜만도 선배 교수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니, 눈 감고 앉아서 중얼중얼 하는 게 그게 무슨 어떻게 효과가 미친단 말이냐 하고서 깎아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직접 인도에 가서 목격을 하고 나중에 그것을 갖다가 각종 기계를 가지고 측정을 해서 이것이 과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이 데니엘 골만하고 리차드 데이비슨 둘 다 하버드 대학생 때 직접 인도에 가서 본격적으로 명상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는요, 인도에서 10일간 명상 코스를 5회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50일간을 아무것도 안 하고 명상만 한 거죠. 그 다음에 리차드 데이비슨은요, 하루에 12시간씩, 24시간 동안 12시간씩 명상을 하는 것을 오랫동안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버드 대학에 다니면서 실제로 인도 가가지고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도통한 사람을 눈으로 보고 이것은 뭐가 있다는 걸 확실한 다음에 이 분야를 자기네들 평생 연구 목표로 정해가지고 미국에다가 과학적으로 이것을 갖다 도입한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명상은요, 과학적으로 조사해 봤더니 많이 할수록 훨씬 더 효과를 본다는 겁니다. 10년, 20년 한 사람 또는 30년, 40년 한 사람들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많이 해서 어느 수준에 달하면요, 뇌의 조직이 변하고 사람의 성격이 변한답니다. 그런데 10년 해야 조직이 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2달만 해도 조직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밝혀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명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모두 허리를 펴고 바로 앉으세요. 손을 무릎 위에 놓고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이때 온갖 잡념을 버리고
오직 숨소리에만 신경을 집중합니다. 들이쉴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쉴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들이쉴 때는 코로 들이쉬고, 내쉴 때는 입으로 내쉬고, 이것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진행자께서는 비디오를 멈추시고 5분간 명상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이 명상을 과학적으로 도입한 사람은 존 카바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과학적으로 이 명상을 미국에 처음 도입한 사람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이 존에게 명상을 가르친 사람은 한국인이래요. 이름을 성산이라고 그러는데요. 한국에는 알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만은 이 성산이라는 사람이 그 하버드 대학 근처에서 명상 도장을 차려놓고 존 카바스인에게 명상을 가르치고요. 그 존 카바스인이 리차 데이비슨에게 명상을 가르치고요. 이렇게 해서 미국의 그 명상이 도입되는 단계를 이상하게도 한국 사람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에는 사람의 뇌는 어릴 때 형성이 되면 점점 더 줄어든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리차 데이비슨은 처음으로 뇌의 가소성을 제안했습니다. 가소성이라는 것은 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뇌가 새로운 조직이 생겨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같은 경험을 자꾸 반복해서 그게 습관이 되면은 뇌에 새로운 조직이 생겨 뇌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명상을 하면은 신경 조직이 강화된다, 새로 생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명상을 해서 특히 강화되는 신경 조직이 어떤 게 있느냐, 네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제일 첫째는 골치 아픈 일에 대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요, 명상을 많이 한 사람은 그 어려운 일을 쉽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일에서부터 빨리 벗어나는 능력, 그런 것을 키워주는 신경 다발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명상을 많이 하면 자비심과 동정심, 타인에 대한 배려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더욱 자비롭고 또 사람을 더 동정하고 사람을 더 배려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신경 부분이 신경 다발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상을 많이 한 사람은 훨씬 인정스럽고 자비스러운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른 생각해서 믿기 어려운 거지만은 이것은 다 많은 통계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처리해서 얻은 과학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하면은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고 다정한 그런 식으로 성격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명상을 하면 집중력이 늘어난다.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명상이라는 것은 잡념을 버리고 마음을 한데 모으는 거니까 이걸 반복하면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한다. 이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이 늘어난다. 이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명상이라는 것은 잡념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을 집중하는 거니까요.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더 많이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니까 그런 습관으로 인해서 신경 조직이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짐작하기 어려운 이런 좋은 일들을 하는 조직들이 뇌에서 늘어나서 사람이 훨씬 더 고급 인간이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명상을 많이 해서 고도화되면요,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건강해지고 자신이 생기고 평안해집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려움에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친해지고, 일도 집중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행복 명상을 많이 해왔습니다. 행복 명상을 하면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려 명상도 많이 했습니다. 역지사지 해서 배려 명상을 하면은 사람들이 훨씬 자비스러워지고 사람들하고 친해집니다. 그래서 명상이라는 것은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좋은 여러 가지 그 효과가 있는데, 사람들은 잘 믿지 않고 이걸 잘 안 하고, 또 안다 그러더라도 혼자서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경공부 모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다 같이 명상하고 명상해가지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혼자서 집에서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실천을 해볼 차례입니다. 우리가 알기만 해도 소용없고 얘기만 해도 소용없고 실제로 실천을 해서 체험해가지고 그걸 습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진행자께서는 5분 명상을 2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5분 명상은 호흡 명상입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서 아랫배를 내밀고 숨을 들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숨을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호흡 명상을 5분간 하고, 일단 눈을 뜬 다음에 다시 두 번째 5분은 자비 명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자기에 가까운 사람 한 사람 불러내 가지고 감사하다, 사랑한다, 행복해지기 바란다, 건강하기 바란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행자께서는 5분 호흡 명상과 자비 명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은 통증을 경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보통 통증이 생기면 진통제를 줍니다. 그러면 통증이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명상을 시켜도 통증을 경감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험해서 그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한 논문들이 여러 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자세히 설명을 하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늘로 다리를 찔렀다고 해요. 그럼 먼저 감각이 생깁니다. 바늘이 다리를 찔러 감각이 생깁니다. 그 감각이 신경을 통해 가지고 뇌에 전달합니다. 그럼 뇌에서 그것을 인식을 하고요, 받아들여 가지고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그 반응의 하나는 감정이고요, 아프다 하는 감정이고요, 하나는 그 신음소리를 내든지 고함을 지르든지 하는 그러한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명상을 하면은 이것을 해석하는 이 과정을
바꿔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반응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간 반응을 해석하는 과정에 관여해서 우리가 감정을 억누를 수가 있고 반응을 자제할 수가 있고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통하여 환자들에게요, 통증이 주는 단순한 감각에 대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고 감정하는 부분을 분리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 마음에 따라서 생각을 바꾸게 하면 환자들은 엄청나게 통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 자신이 경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가끔 다리에 쥐가 나요. 옛날엔 쥐가 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신음소리를 내고 앉아가지고 다리를 비비고 뭐 어쩔 줄 모르고 안절부절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은 다리에 쥐가 나면 냉정하게 쥐가 나는구나. 그리고 마치 남의 다리 보듯이 관찰합니다. 어디 얼마나 아픈지 보자. 그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이 옛날처럼 우리에게 고통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관찰하면은 제대로 그 쥐가 나는 게 사라집니다. 이것은 내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통증을 앓는 많은 사람들에게 명상을 시켜서 그것이 경감되었다는 것을 논문으로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통증이 경감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뇌에는 통증을 평가하는 조직과 통증을 감지하는 조직이 있어요. 통증이 감지하는 조직이 이게 그 감각신경이죠. 그 다음에 평가하는 조직이라는 것은 뇌에 있는 그 뇌 본부입니다. 명상을 하면 이 연결을 단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지가 되더라도 그것을 뇌가 해석에 따라서 우리가 더 아프다고 느낄 수 있고 덜 아프다고 느낄 수 있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고통에 관해서 뇌는 상부 영역과 하부 영역이 존재한다. 명상을 하면 하부에서 감각 회로가 고통을 감지하더라도 상부 영역인 사고와 감정은 이것을 무시할 수 있다. 같은 얘기죠. 감각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면 그것을 편케 해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명상에 관해서 몇 가지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습관을 만들어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요한 사항을 택해 가지고 그것을 지킬 결심을 하고 습관을 만들어서 실천하는 세 단계를 밟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1단계에 들어가서 결심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결심할 일은 통증이 생겼을 때 한 차원 높은 데서 남의 일처럼 그 통증을 바라보면서 이 정도는 참을만 하다라고 평가해 보는 겁니다. 줄여서 통증 완화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증 완화, 통증 완화, 통증 완화 이것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명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일이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습관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왔을 때 통증을 완화하는 일을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통증 완화, 통증 완화, 통증 완화. 이것을 수없이 되풀이해서 이것이 몸에 습관으로 되도록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통증이 생기면은 자동적으로 통증 완화 생각이 나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통증을 바라보고 이것을 평가해서 대수로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제3단계 실천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실천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미 어디가 아픈 곳이 있는 분이 계시면 그 아픈 곳을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프다든지 또는 어깨가 아프다든지 또는 목이 아프다든지 이렇게 이미 아픈 부위가 있는 분은 지금 아픈 부위로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아무데도 아픈 데가 없는 분은 그 아픔을 한번 만들어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자기 몸의 어떤 부위를 누르면 굉장히 아픈 부위가 있습니다. 나는 아랫다리에 장단지를 손가락으로 누르면 굉장히 아픕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아픈 곳을 찾아서 손가락으로 아프도록 한번 눌려보세요. 아프도록 눌리세요. 그런 다음에 눈을 감고 천천히 명상을 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그 아픈 곳을 남의 일처럼 한번 내려다보세요. 그리고 얼마나 아픈가 한번 재보세요. 그리고 참을만 하다고 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통증을 훨씬 덜 느끼다는 것을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픈 곳에 신경을 집중하세요. 아픈 곳이 없는 분은 아픈 곳을 만드세요. 시작! 잠깐만, 어떻습니까? 통증을 훨씬 덜 느끼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아픈 곳이 나왔으면 이렇게 해서 아픈 곳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다든가 또는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한다든가 했을 때 겁을 내지 말고 그 아픈 곳을 얼마나 아픈지 보겠다 하고 냉정히 내려다보면은 훨씬 참을만 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공부를 정리하는 명상을 하겠습니다. 진행자께서는 5분 동안 명상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허리를 바로 세우고 바로 앉으세요. 손은 무릎 위에 얹으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고 일체 잡념을 버리고 숨을 들이쉬세요. 내쉬세요. 그러면서 들이쉬면서 통증 완화, 내쉬면서 통증 완화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디오를 꺼놓고 세워놓고 명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한문 공부를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심경을 공부하겠습니다. 심경이라는 것은 유학에 나오는 많은 경전 중에서 마음에 관한 부분만 따로 빼모은 글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서전의 글을 공부했고, 두 번째는 시전의 글을 공부했습니다. 이번에는 주역에 나오는 마음에 관한 문장들을 뽑아놓은 것을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심경에 나오는 이 글을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건지구이의 왈, 따라서 하세요. 여건지구이의 왈. 용언지 신하며 용행지 건하며 한사존기성이니라. 다 같이요. 여건지구이의 왈. 다 같이요. 용언지 신하며 용언지 건하며 한사존기성이니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요 뜻도 용자인데요. 요거는 평소 늘 하는 일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용언이라는 것은 평소에 늘 하는 말이고요. 용행이라는 것은 평소에 늘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요 가르치자는 뜻이 없고요. 그러니까 용행지신하며 평소에 늘 하는 말은 믿음이 있고, 용행지건하며 평소에 늘 하는 일은 삼간다. 이런 말입니다. 한사라는 것은요, 생각을 한가롭게 한다는 것은 쓸데없는 잡념을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존기성이라는 것은 이 기라는 건 별 뜻이 없고요. 정성은 붙들어둔다. 생각은 버리고 정성은 붙들어둔다. 조금 애매한 말인데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평소 우리 머릿속에 돌아다니는 잡념을 버리고 그것을 갖다가 마음을 모아둔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는 말에 믿음이 있고 평소에 행하는 일은 삼간다. 마음은 잡념을 버리고 정성스럽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역이라는 책은 점치는 책이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 우리가 따라야 할 많은 좋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교훈은 사람들에게 말은 삼가라, 말은 믿음 있게 하라, 행동은 삼가라. 쓸데없는 잡념을 버리고 마음을 한 대로 모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역건지구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역이라는 것은요, 역경의 책 이름이고 책을 말하는 것이고 역경에 말하기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 건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이 팔괘 알죠? 이 팔괘 중에 요게 건괘입니다. 건괘. 요게 대괘고요. 요것이 곤괘고요. 여러분들 태극기 배울 때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효를 요 한 개 한 개를 효라 그런데요. 효를 세 개로 했을 때는 이렇게 8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괘라 그럽니다. 그런데 요 세 개의 효를 2개씩 겹쳐 놓으면요, 88이 64, 64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것은 근꾀 2개를 포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궤 64궤 중에서도 이것은 근꾀라 그럽니다. 8궤 중에서도 이걸 근꾀라 그러고요. 64궤 중에서 이걸 근꾀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주역책을 보면은요, 근꾀마다 이 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점치면은 오늘은 길하다, 오늘은 흉하다, 오늘은 돈이 생길 수다, 오늘은 돈을 잃을 수다, 무슨 이게 사람하고 다툴 수다, 이런 예측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괴에 대한 괴사고요.
근데 주역에는 그 괴사가 있고 또 효 하나하나마다 효사가 따로 있습니다. 효사가. 있는데 요것은 요 효를 요걸 1초효, 1효, 2효, 3효, 4효, 5효라 그럽니다. 그리고 효는 이렇게 이어진 효, 그래 양효죠. 양효 또는 홀수효. 이렇게 잘라진 것은 음효 또는 짝수효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 양효를 양이라 그러지 않고 구라 그럽니다. 구. 구가 홀수잖아요. 구라 그러고 요 잘라진 효는 음효라 그러지 않고 육이라 그럽니다. 육은 짝수니까 육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라는 것은 홀수란 뜻이고 양이란 뜻이고 육이라는 것은 짝수란 뜻이고 음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이라는 것은요. 요게 초1, 요게 요게 초9, 요게 92, 93, 94, 95, 96입니다. 그러니까 요 효를 말합니다. 구이효를. 그러니까 역건지구이라는 것은 역에서 말하기를 근괴 중에서도 구이효는 요효에 대한 설명이 바로 요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역건지구이와 다 같이요. 역건지구이와 용언지 시인하며 다 같이 용언지 시인하며 용행지 근하며 용행지 근하며 한사종기성이니라 한사종기성이니라. 그러니까 역경의 근괴의 구이의 효사인데 평소 하는 말에 믿음이 있고 평소 하는 일을 삼간다. 마음은 잡념을 버리고 정성스럽게 하라. 이런 교훈이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 주역의 두 번째 구절을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두 번째부터는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역곤지 유기의 왈 군자는 경이 정례하며 의의 방어라. 이경 입이 덕불곤이라. 직방대니 불선무불리라. 즉 불이기 소행이 아니라. 다 같이 이제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을 때니까 따라서 읽으세요. 역곤지 유기의 왈 군자는 경이 정례하며 의의 방어라. 경이 입이 덕불곤이라. 직방대니 불선무불리하니 저 불이기 소행이 아니라. 다시 한번요. 역곤지 유기의 왈 군자는 경이 정례하며 의의 방어라. 의경 입이 덕불곤이라. 직방대니 불선무불리니 저 불이기 소행이 아니라. 뜻을 새기었습니다. 요 직이라는 것은 곧을직이고요. 곧다 반듯하다 하는 걸 나타내고요. 요 방이라는 것도 같은 뜻입니다. 곧다 반듯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군자는 그러니까 내 스스로입니다. 내 스스로. 내 안으로 하는 건 내 스스로라는 뜻입니다. 내 스스로는 경해서 바르고요. 그 다음에 바깥은 남하고 사이의 관계입니다. 바깥은 의로서 바르다. 그러니까 군자는 나 스스로도 경하고 남하고 사이에서도 의를 하고 그래서 의경예의 덕불고라 경도 하고 의도 하고 그 경과 의가 서면 그 사람은 덕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외롭지가 않다. 덕불고라.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다시 하면요. 군자는 경으로서 속을 밝게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서 바깥을 바르게 한다. 그래가지고 경과 의가 바로 서면 그 사람은 덕이 있어서 외롭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직방이라는 것은 요 직화가 요 방입니다. 그러니까 속도 바르고 바깥도 곧고 속이 곧고 바깥이 바르고 그것이 아주 커지면은요. 커지면 불서무불이라 이것을 갖다가 반복해서 습관 익히지 않더라도 이롭지 않을 게 없어. 그러니까 이 덕이 갖추어지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뭐를 다 되니까 불리한 게 없다. 즉 불이기 소행이 아니라 곧 그 행하는 바를 소행을 의심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내 속을 곧게 하고 방외 바깥을 바르게 하고 그것이 크게 되면은 뭐 분리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익히지 않더라도 분리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이롭지 않은 게 없어. 그러니까 그 소행을 의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읽으면요. 군자는 속을 곧게 하고 이 경으로서 속을 곧게 하고 의로서 밖을 바르게 한다. 경과 의가 바로 서면 덕이 있어서 외롭지 않다. 곧고 발음이 크면 익히지 않아도 이롭지 않음이 없다. 곧 행하는 바를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교훈이냐 하면은 이 내라는 건 나 스스로고 외라는 건 남입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는 명상을 해서 경을 해서요. 나 스스로를 딱 바르게 만들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는 사람하고 사귈 때는요. 의를 한다는 겁니다. 의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알기 쉽게 얘기하면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손해 보이지 않는 것, 그걸 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사이의 관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이익을 위해 가지고 남의 손해를 보이지 않으면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역지사지해서 내 때문에 남을 손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마음 혼자 있을 때는 행복하다. 그래서 마음을 바로잡고 사람하고 대하면 역지사지해서 남에게 손해 안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주역이의 교훈입니다. 그러면 역곤지육이라는 해석하겠습니다. 역이라는 것은 주역이라는 책을 말하고요. 곤이라는 것은 요것이 곤괴입니다. 요 세 개 있는 것도 곤괴인데요. 그 8괴 중에서 곤괴인데요. 이걸 겹쳐놔 가지고 64괴 중에서도 곤 2개를 겹쳐놓은 이 전체도 곤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곤대는 이 전체를 말하고요. 요 효 하나하나를 요걸 초효 1, 2효, 3효, 4효, 5효, 6효라 그런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게 2효고요. 요것이 짝수효 아닙니까? 음효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것은 음은 양수 아닙니까? 양은 6이라 그러거든요. 그 요 효를 6이라 그럽니다. 6이. 그러니까 6이란 건 짝수란 뜻이고 2란 두 번째 뜻입니다. 그러니까 짝수인 두 번째 요걸 가르칩니다. 요 효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교훈 중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야 두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사존성이라는 겁니다. 줄여서 한존이라고도 합니다.
한존 한존 이렇게 말합니다. 한사존성. 그러니까 생각은 한가롭게 하고 정성은 보존한다. 그러니까 평소에 잡념을 버리고 그래서 생각을 한 데에 정성스럽게 모아둔다. 바꿔 말하면 명상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한사존성, 한사존성. 그 다음에 경의직내의방을, 경의직내의방을. 내가 늘 평소에 말하는 혼자 있을 때는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러고 사람과 대하면 역지사지, 역지사지 하라. 그런 것하고 뜻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으로서 속을 바르게 하고 그러니까 명상을 하면서 내 스스로를 내 마음을 반듯하게 바르게 만들고 의방해하라. 의라는 것은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의 손해를 보이지 않는 것 그게 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지사지해서 남도 나와 같이 생각하면은 내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손해 보이지 않는 거죠. 그게 의죠. 그러니까 역지사지하는 게 의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하면은 역지사지해서 그 바깥하고 사이 관계를 반듯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덕불고라. 덕은 외롭지 않다. 필유인이니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덕이 있으면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는 법이다. 이렇게 해서 많이 쓰이는 문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요 문장을 외워두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을 테니까 따라서 하세요. 한사존성, 한사존성. 자, 다 같이 경의직내의방회, 경의직내의방회. 덕불고 필요인, 덕불고 필요인.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